지난주 퇴사 통보를 하고 이사님과 부장님께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설득하셨다. 퇴근 시간 후까지 설득을 하시고 주말까지 생각해 달라고 하여 주말에 좀 더 고민하고 월요일에 답을 주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잡은 회사는 없었다. 오래 일해서 없으면 안 되는 인재도 아니고 이제 한 달 반 좀 넘게 일을 했는데 왜 잡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장님 말씀으로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윤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셨다. 물론 나 역시도 경쟁보다는 콜라보를 선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 내가 퇴사하면 일손이 부족하고 사람 뽑기 힘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취업함에 있어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수습 1개월 급여의 80%, 젊은 친구가 없는 나이대가 있는 무거운 회사, 사원 대리가 거의 없는 차장급 이상의 직원과 많은 이사님 포진, 잦은 보고와 회의, 내 분야인 온라인 MD 부재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와 제품이 없어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분, 특히나 온라인 MD로 입사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입사하면 견디기 힘든 구조인 것 같다. 이 회사에 젊은 친구들이 없는 것과 온라인 MD가 없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고관여 가전제품을 성공 못 시키면 결국 잘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회사 매출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도 입사해서 알고 보니 결코 내가 버틴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암튼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이니 나만 바라봐야 할 것 같다. 나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다. 특히나 퇴사 발언은 말이다. 주말 동안 크게 생각하고 고민할 일은 없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있다. 퇴사를 번복하고 버텨서 앞으로의 내 모습과 퇴사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해 나가는 내 모습, 사실 어느 쪽 하나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게 없다. 내가 30대였으면 새로운 곳을 찾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40대의 구직 활동이 쉽지 않기에 훨씬 낫다라고 말은 못한다. 딱 하나 이 고민이 자꾸 걸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긍정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퇴사를 번복하여 버텨서 열심히 하여 브랜드와 상품의 성공으로 가는 길, 퇴사를 하여 구직 활동을 하여 너무 늦지 않게 내가 맞출 수 있는 회사로의 취업, 어느 쪽이든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괜히 생각해 본다고 한 것 같다. 어차피 퇴사를 내뱉은 것 끝까지 밀고 갈 걸 그랬나 싶다. 주말 동안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다. 재윤 꼬라지. 월요일 출근까지도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난 마음의 결정을 하였다. 내 머릿속에는 퇴사 번복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가 아닌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스트레스이기에 스트레스를 벗어나자인 것 같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삶을 찾아가 보자이다. 출근하여 오전에 부장님께서 부르시고 주말 동안 생각한 마음을 말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퇴사하겠다고 하였다. 더 이상 부장님께서 날 잡지 않고 존중한다고 하셨다. 이 순간이 퇴사하는 날 전 가장 홀가분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한 달까지 생각하고 있고 나가는 날까지는 맡은 업무 잘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였다. 뭔가 업무가 더 잘 되는 느낌이다. 내가 눈치를 보는 성격이라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오후 시간이 흐르고 한참 사장님과 부장님께서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셨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장님께서 보자고 하신다고 하여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순간 느낌은 왔다. 사장님께서 날 설득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도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주의라 좋게 말씀드려야지 생각하고 들어갔다. 당연히 퇴사하겠다는 마음은 굳건히 챙겨 흔들리지 않기로 짧은 순간 한 번 더 마음을 먹었다. 들어가자마자 사장님께서는 얘기 다 들었고 그런 생각 말고 1년만 해봐 라고 하셨다. 솔직하게 매출 압박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주말에도 생각나고 힘들다고 다시 언급을 하였다. 이해한다. 주말에는 생각하지 말아라. 운동도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러다 대화가 계속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사를 준비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작게 사업을 했지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짧게 있었지만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참 저는 복받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는 사장님과 직원이 아닌 인생 선배님과 후배로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누구보다 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동안 겪지 않은 고연령의 회사와 분위기, 매출 압박은 제가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지금 퇴사를 번복한다 해도 얼마 못 가 다시 퇴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덜 불편해질 수 있고 저는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사장님께서는 본인도 배워가고 있고 우리 같이 배워가며 하면 된다고 하셨다. 일은 배우면서 가면 되고 너의 인성이 너무 좋기에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다. 요즘 너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 부분은 나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그걸 높게 본다고 하셨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스스로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좀 더 같이 해보자고 하셨다. 나는 잠시 침묵을 했고 결정해서 다시 고민으로 바뀌었다. 난 결국 퇴사를 번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다. 사장님, 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퇴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마음 잡고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연봉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연봉 올려주면 좋겠지만 돈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지금의 나의 상태와 현실이 더 중요하여 연봉 얘기에 대해 말은 하지 않았다. 퇴사의 이유가 연봉은 아니지만 올려주시면 기분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회의실에 나와 먼저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나는 부장님이 좋으신 분 같다. 그리고 나의 퇴사 발언으로 시간을 뺏고 신경 쓰이게 하여 죄송하다고 하였다. 왜 나를 설득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 어쨌든 계속 나를 설득하고 사장님께서도 설득해 달라고 하시지 않았나 싶다.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다. 내가 좀 여린 스타일이라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슬픈 음악이 깔렸다면 백방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결국 나의 퇴사 발언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난 아직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며칠 안 지났지만 사장님께서 매출 압박을 하시지 않는다. 물론 내 스스로 등에 식은땀 나며 매출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또 그날 월요일도 신기하게 전 직원 회의 때 매출 잔소리를 안 하셨다. 입사 후 처음이다. 사장님께서 그래도 나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퇴사를 번복한 것이 처음이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싶은 생각도 든다. 앞으로가 또 걱정이다. 온라인에 특화된 회사도 아니고 이 고가의 가전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플랫폼 MD들을 만나도 이 상품은 어려운 상품이다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막막하긴 하다. 지금은 가전 쪽 필드에서 뛰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MD를 뽑아주셨음 하는 생각이다. 이 제품은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제품이다. 지금의 걱정은 이 어려운 제품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결국 몇 개월 또는 1년 동안 헛시간을 보낸 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잘릴 수도 있고 아님 내 스스로 이직 시 성과 없이 이직으로 발목을 잡진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일단 지금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다. 매출이 안 나오면 그땐 내가 스스로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번복된 내 마음이 홀가분한 마음이 아니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